가을 햇살이 부대 정문을 비추던 오후 2시,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난 거예요. 헬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곧장 영창 앞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뒤따랐죠. 대통령님,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창 앞에 도착한 대통령은 그곳에 서 있는 한 여군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은 강민지 병장이었죠. 징계를 기다리며 서 있던 민지는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통령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대통령님! 참모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강민지 병장,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영웅입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흘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지 병장은 외출증을 받아 부대 밖으로 나왔어요. 23살의 여군인 민지는 부대에서 20km 떨어진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민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월급은 이미 다 써버렸죠. 병장 월급 60만 원. 그마저도 아버지 병원비로 거의 다 보내드렸습니다. 민지야, 돈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어제 통화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투석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를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버스에 올라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군에 입대한 지 벌써 1년 반.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중앙시장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민지는 서둘러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시장 입구에 내린 민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선물은 못 드려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약과라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과 가게 앞에 도착했죠. 아주머니, 약과 한 봉지 주세요. 그래, 얼마어치? 10,000원어치요. 민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약과를 담아주셨어요. 따뜻한 봉지를 받아든 민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택배로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우체국까지 가는 길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이고, 이걸 어째? 낮고 떨리는 신음소리였어요. 민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다른 지나가는 행인들은 모두 곁눈질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봤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할머니,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발목이 많이 부었어요. 병원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걸었어요. 넘어진 손수레도 일으켜 세웠죠. 아가씨, 정말 미안해. 군인인데 이런 걸 도와줘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군복을 보고 자신이 군인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런 거 돕는 게 제 일이에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외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거든요. 지금이 3시 반. 아직은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강민지예요, 할머니. 민지? 참 예쁜 이름이네. 나는 박순자라고 해.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의 발목을 진찰했습니다. 삐었네요. 심하진 않은데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시계가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지는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여기서 괜찮아. 아가씨도 부대 들어가야 할 텐데.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먼저였죠. 택시를 잡아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쪽방촌에 살고 계셨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2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고 지저분하지? 할머니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민지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지는 할머니 방을 나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40분. 이미 복귀 시간을 지킬 수 없었어요. 징계는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도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흘 후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민지가 떠난 후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군번줄을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드디어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나.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봤어요. 6시 10분. 이미 복귀 시간을 10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대까지는 아직 20분이나 더 걸렸어요.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외출 시간을 5분 늦게 복귀했을 때도 간부들에게 혼났었거든요. 이번엔 10분이 아니라 30분 이상 늦을 게 뻔했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지는 가방 속에 든 약과 봉지를 만졌어요. 아버지께 보내드리려던 선물이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택배는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버스가 부대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내려 뛰기 시작했어요. 군화 소리가 포장도로에 쿵쿵 울렸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였어요. 민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가 민지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강민지 병장, 늦었어요. 6시 35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민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생활관으로 가는 길에 중대장실 앞을 지나야 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민지 병장,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중희 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죠. 중대장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박중희를 따라 중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중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 시계가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강민지 병장, 복귀 시간이 6시인 거 알죠? 중대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차렷 자세로 서서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분이나 늦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됩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중대장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지는 움찔했지만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대답했어요. 길에서 다친 분을 도와드리다가 늦었습니다. 다친 분? 박중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발목을 다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복귀 시간을 어긴 이유가 됩니까? 중대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강민지 병장,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압니까? 복종입니다. 맞아요. 복종, 그리고 시간 엄수. 이 두 가지는 군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중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 앞으로 걸어왔어요. 민지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군 규율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영창 3일. 그리고 이번 달 휴가는 취소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창 3일은 예상했지만 휴가 취소는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병원에 갈 계획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영창으로 가세요. 오늘은 생활관에서 쉬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경례를 하고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뵐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물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내의 쪽방촌.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 만난 그 여군 덕분이었죠.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 여군이 시간 때문에 혹시 혼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먼지가 날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거든요.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청년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네.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1993년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40대였고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한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죠.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내왔죠. 청년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청년은 자주 할머니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도 청년을 친자식처럼 대했어요. 국밥도 더 많이 주고 반찬도 챙겨줬죠.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하면 은혜 갚을게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할머니는 급히 청년을 병원에 데려갔죠. 수술비까지 대신 내줬습니다. 청년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빨리 나아. 그 후 청년은 전역했고 할머니의 가게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군번줄을 할머니께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이거 보관해 주세요. 하지만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이사를 다니며 연락이 끊겼죠. 할머니는 상자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어요. 그 여군을 도와줘야겠어.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도와준 그 청년처럼 오늘 자신을 도와준 여군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청와대입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청와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 제가 30년 전에 대통령님을 아는 사람인데요. 30년 전이요? 비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수십 통씩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1993년 겨울에 제가 국밥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군인이던 대통령님이 자주 오셨어요. 교통사고 나셨을 때 제가 병원비도 내드렸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투였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증거라도 있으시면. 군번줄이 있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상자 속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설명했죠. 대통령님이 전역하실 때 저한테 주신 군번줄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뭔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박순자입니다. 전화번호는?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대통령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같은 시각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중요한 회의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대통령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비서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여성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인데 무슨 전화입니까? 수석 비서관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박순자라는 할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요. 30년 전에 대통령님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30년 전?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의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비서를 쳐다봤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1993년 겨울에 국밥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군 복무 중에 자주 가셨다고 하시고요. 교통사고 나셨을 때 병원비도 내주셨다고.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어져 책상 위로 굴러갔어요.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봤죠. 대통령님? 잠깐만요.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다가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박순자, 1993년 국밥집, 군번줄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대통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그 국밥이 생생했죠.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수석비서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참모들을 바라봤어요.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아직 안건이 3개나 남았습니다. 나중에 하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가면서도 수군거렸죠. 무슨 일이래? 30년 전 국밥집 할머니라니. 회의실이 텅 비자 대통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그날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죠.
199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휴가를 나갔지만 자신은 부대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교통비조차 아까웠거든요. 그날 밤 외출을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은 혼자였어요. 추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그 국밥집이었죠. 옥분이네 국밥. 간판은 낡았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지갑에는 5,000원밖에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안은 천국 같았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따뜻했거든요. 괜찮아요? 왜 우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요. 어머, 생일이라고요? 그럼 더 줘야죠. 할머니는 주방으로 달려가 고기를 더 넣어왔습니다. 계란도 풀어넣고 김치도 수북이 담아줬어요. 생일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죠. 할머니가 같이 있어줄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자신과 함께 국밥을 먹어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그 후로 자신은 할머니의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돈이 없을 때는 외상도 해주셨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트럭에 치여 쓰러졌을 때 할머니가 달려와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수술비까지 대신 내주셨어요. 할머니, 이 은혜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서 자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빨리 나아.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저녁 후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와대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할머니.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당장 박순자 할머니께 전화 연결해 주세요. 네, 대통령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대통령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할머니, 접니다. 그때 그 병사,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자네였구나. 30년 만이네.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사실 내가 전화한 건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여군이 도와줬고 그 여군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요.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군 이름이 뭡니까? 강민지라고 했어. 정말 착한 아이야.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강민지 병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느 부대 소속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네, 대통령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줬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여군을 구해야 한다고요. 헬기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민지는 생활관에서 군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창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면도구와 속옷 몇 벌, 그리고 책 한 권을 가방에 넣었죠. 민지야, 정말 가야 돼? 같은 생활관 후임인 김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3일이면 금방이야. 그래도 영창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머니 도와준 건데. 규칙은 규칙이니까. 내가 시간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께 전화도 못 드렸거든요. 휴가도 취소됐고요. 가방을 메고 생활관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선임들과 마주쳤습니다. 최 상사님이 민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병장, 안타깝네. 좋은 일하고 징계를 받다니. 괜찮습니다, 상사님. 영창 들어가 있는 동안 내 업무는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선임들도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박중희님만은 차갑게 지나쳐갔죠. 민지는 영창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회색 시멘트로 지어진 삭막한 건물이었죠. 문 앞에는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지 병장입니다. 영창 입소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민지는 군번줄과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헌병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3일간 입소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죠.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담당 하사가 민지를 3번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3일간 계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되고요. 독서와 명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외부 연락은 금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화장실이 딸린 2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게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같은 시각 청와대.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함께 서둘러 옥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장에는 이미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굉음을 내고 있었죠. 대통령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에 올랐어요. 그래야 합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그 여군을 구해야죠. 하지만 일정은 조정하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청와대가 점점 멀어지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강민지 병장. 어제 비서실에서 받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지 23살. 아버지는 투석 치료 중이고 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군에 지원했고 월급 대부분을 아버지 병원비로 보내고 있었죠. 착한 아이로군. 대통령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헬기는 부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부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곧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벨트를 풀며 준비했어요. 부대에서는 갑자기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대통령 전용 헬기가 부대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었어요. 저게 대통령 헬기 아니야? 왜 여기로 오는 거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대장과 간부들도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병사들은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의 대통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지 병장은 어디 있습니까? 중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격려했습니다. 대통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강민지 병장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중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 지금 영창에 있습니다. 영창?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네, 어제 복귀 시간을 어겨서 지금 당장 데려오세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부랴부랴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빨리 강민지 병장 데려와. 부관이 뛰어갔습니다. 영창까지는 부대 반대편이라 좀 걸렸어요. 대통령은 초조하게 기다렸죠. 영창 안 민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지만 그래도 시간을 보내려 애썼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지 병장. 하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나오세요. 빨리. 네. 무슨 일인데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서요. 민지는 황급히 일어나 하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장 쪽으로 향했죠. 운동장에 도착한 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가 서 있었고 그 앞에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수십 명의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뭐지? 꿈인가? 민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사가 민지의 등을 떠밀었어요. 빨리 가요. 민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민지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어요.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대통령은 민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통령님, 참모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죠. 강민지 병장,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영웅입니다.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죠.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30년 전 박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제 당신이 그 할머니를 구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민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제 도와드린 그 할머니가?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그 군번줄을 민지에게 보여주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 할머니께 맡긴 겁니다. 어제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당신을 도와달라고.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무슨... 민지는 황급히 대통령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강민지 병장, 당신이 어제 도와주신 박순자 할머니는 30년 전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1993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등병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홀로 외출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할머니의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중대장과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던 중 트럭에 치여 쓰러졌죠.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수술비까지 대신 내주셨어요. 당시 제겐 가족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저녁 후 저는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연락이 끊겼어요. 30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대통령은 군번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낡은 금속이었어요. 이건 제가 할머니께 맡긴 겁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죠. 그런데 어제 할머니께서 청와대로 전화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할머니를 도와줬다고 하시더군요. 넘어지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다고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시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30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어제 당신이 할머니를 구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의 순환입니다. 주변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사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대통령은 중대장을 돌아봤습니다. 중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강민지 병장의 징계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휴가도 다시 허가해 주십시오. 아버님 뵈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투석 치료 중이시라고요. 효녀시더군요. 대통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30년 만에 저와 할머니를 이어줬으니까요. 대통령은 민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강민지 병장,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대통령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선임들도 후임들도 모두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대통령은 참모에게 손짓했습니다. 참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대통령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지에게.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할머니가 내 인생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착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박순자 올림.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할머니께서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시더군요. 민지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였죠. 그럼 오후 2시에 청와대로 오십시오.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헬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며 민지를 다시 불렀죠. 아, 강민지 병장.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민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군복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지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죠.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대통령은 민지에게 경례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한 병장에게 경례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민지도 황급히 경례로 답했죠. 강민지 병장,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희망입니다. 대통령은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올라가기 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준비하세요. 강민지 병장의 선행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네, 대통령님.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부대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가슴은 뜨거웠죠. 민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선임들이 다가와 민지를 둘러쌌죠. 민지야, 대단해. 청와대 제안을 거절하다니. 역시 우리 민지. 동료들의 축하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강병장, 정말 미안했네.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아닙니다, 중대장님. 제가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중대장은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강민지 병장이 보여준 모습, 그게 바로 진짜 군인입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이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경기도 소재 부대를 정격 방문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거든요. 방문 이유는 강민지 병장이라는 한 여군의 선행을 치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변인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민지의 이야기, 30년 전 대통령과 할머니의 인연까지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의 특혜가 아닙니다. 대변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사안을 재검토한 결과 강민지 병장의 행동은 군인 정신의 모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어요. 뉴스는 그날 저녁 모든 방송국에서 보도됐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진짜 멋있다. 청와대 제안도 거절하고. 이런 군인이 진짜 군인이지.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민지의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부대 생활관에서 민지는 휴대폰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유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지야, 너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야. 후임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검색창을 열어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1위에 올라 있었죠. 그날 밤 시내 쪽방촌. 박순자 할머니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어요. 우리 민지.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청와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내일 할머니 댁으로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여기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좁고 낡은 쪽방에 대통령이 온다니요. 네. 공식 방문이 아니라 사적인 방문입니다. 언론도 대동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강민지 병장도 함께 오실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민지도 온다고? 네, 할머니.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를 해야 했어요. 비록 좁고 낡은 방이지만 정성껏 청소해야 했죠. 할머니는 발목을 조심히 움직이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발목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과 군번줄이 들어있던 그 상자였어요.
이제 이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죠. 드디어 30년 만에 할머니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어요. 같은 시각 부대 생활관.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내일 할머니를 다시 뵙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게 되겠죠.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제가 좋은 일 했어요. 민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생대통령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것입니다. 30년의 기다림, 하루의 선행,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다음 날 오후 1시, 민지는 정문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민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할머니께 드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강민지 병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차에 타시죠. 먼저 청와대로 갑니다. 민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민지는 생각에 잠겼죠. 내가 정말 청와대에 가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청와대 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차량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통령님, 강민지 병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민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어서 와요, 강 병장.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민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통령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이건 국방부에서 준비한 겁니다. 당신의 선행을 기리는 표창장입니다. 민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췄죠. 그게 영웅입니다.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어젯밤 할머니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군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대통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상자를 여니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손수건이었죠.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어젯밤 내내 만드셨다고 하시더군요. 민지는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민지에게라는 글씨와 함께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할머니, 자, 이제 가볼까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경호 차량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했죠. 차는 시내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기입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갈 수 있어요. 대통령과 민지는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섰어요. 대통령이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접니다.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어서 와요, 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통령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대통령도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재회였어요. 들어와요, 어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나섰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할머니가 대접해야지. 할머니는 국밥을 데워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이게 30년 전 그 국밥이군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그 맛 그대로야. 내가 잊지 않았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죠. 정말 그때 그 맛입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날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민지도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따뜻한 건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어요. 자네에게 돌려줘야 할 게 있어.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보관해온 그 군번줄이었어요.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됐구나.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자네가 성공해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대통령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뭔데?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주택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말했죠. 이게 무슨 새 아파트입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사실 수 있는 곳이요. 30년 전 빚은 이제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약서를 돌려주려 했어요. 안 돼. 이건 너무 큰데. 할머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대통령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지와 대통령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이날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컸죠. 선행이 만든 기적, 그리고 30년을 이어온 인연의 완성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부대 훈련장에서 민지는 후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선임이 되어 있었죠. 자세를 낮추고
그래, 잘하고 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후임들은 민지를 따르며 열심히 훈련했어요. 민지는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유명해졌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께서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어요. 민지에게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이웃들도 좋고 따뜻해서 행복해. 다음 주 일요일에 집들이를 할 건데 꼭 와줬으면 좋겠구나. 할머니가 기다릴게. 박순자 올림. 민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마침 휴가 날이었어요. 할머니, 꼭 갈게요.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박순자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거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공원이 보였죠. 정말 좋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순자 씨, 오늘 경로당 가실 거예요? 그럼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께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었죠. 경로당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국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끓이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받은 행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라고요.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군 복지 개선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 민지를 만난 후 대통령은 군 복지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었죠. 그리고 선한 군인 표창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인명구조나 봉사활동을 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추진하시죠.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군번줄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보며 초심을 잊지 않으려 했죠. 강민지 병장은 잘 지내고 있을까? 대통령은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민지는 휴가를 받아 할머니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민지는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민지야, 어서 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우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민지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이곳저곳을 보여줬어요. 다 내 덕분이야, 민지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마음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민지야,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좋아요, 할머니. 이제 후임들도 생기고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민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통령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어요. 경호원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어머, 어떡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대통령님, 오늘이 집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와도 될까요?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죠. 어서 오세요, 어서.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가끔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게 좋더군요. 공식 석상이 아니라. 할머니는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 같았죠. 할머니, 요즘 경로당에서 봉사하신다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대통령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병장도 부대에서 후임들을 잘 지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선행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군요. 할머니가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민지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죠. 할머니가 30년 전 저를 살렸고 민지가 할머니를 살렸고 그게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어두운 순간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만나게 되지. 대통령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대통령이 떠나고 민지도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자주 와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꼭 올게요. 민지는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할머니를 도운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다니.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겠다고요. 그로부터 1년 후 민지는 전역을 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군 복지와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에 힘썼습니다. 세 사람은 가끔 만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만남이었죠. 어느 봄날 민지는 길을 걷다가 넘어진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쳐갔지만 민지는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것처럼, 대통령께 배운 것처럼요. 선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세상을 바꿉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슴도 따뜻했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앞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과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기회 앞에서 멈춰섰나요? 가난한 여군 강민지는 넘어진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걸 알면서도요. 30년 전 박순자 할머니도 죽으려던 한 청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통령이 되었고 할머니를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